박근홍의 인디월드. 네, 1월하고도 12일이 됐네요. 예, 정말 무수한 계획과 결심들로 출발했을 텐데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박근홍 씨도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죠? 예, 박근홍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네. 무수하지 않은 유수한 계획들 세우셨겠죠? 네, 개편에서 잘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제, 올 한 해 네. 목표 중에 큰 목표 하나. 그렇죠. 해를 넘겼는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건. 그렇죠. 저도 참, 예, 뿌듯하네요. 아마 그 인디계도 새로운 그 해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열찬 출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열찬 출발을 위해서 일단 1월은 좀, 잠시 몸을 움츠리고 있는, 네. 그런 때라고 할까요? 좀 쉬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시즌? 그렇죠. 일단 행사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비축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농한기 같은 이런 느낌. 그죠? 그렇죠. 괜히, 사랑방에서 이렇게 서로 그쵸, 이렇게 그쵸. 민화투를 치신다는 그런 느낌. 동양화를 좀 보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죠.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 그래서 동양화라고 했으면 됐는데. 네네, 그렇죠. 역시 능숙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게이트 플라워즈 박근홍 씨와 함께 인디월드, 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이번 주는 역시, 새로 나오는 앨범들을 소개했는데요. 네. 그 전에, 음. 오래 들으시다 보니까 제가 무슨 밴드에 속해 있는지.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나요.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와, 어땠더라? 영원히 충분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게이트 플라워즈의 음악을 좀 오랜만에 준비해봤고요. 이야. 나머지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도, 새로 나온 노래들 가져왔습니다. 네. 게이트 플라워즈 곡들 중에 네. 근홍 씨는 특별하게 좀 애정이 가는 노래가 있나요? 다들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똑같이 애정이 없어요. 그 애정이 똑같이 없다는 말과 똑같이 애정이 있다는 말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쵸. 원래 사람이 다 같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희가, 게이트 플라워즈가 2014년 드디어 이 새 앨범을 내보내기 위해서, 진짜요? 아까 농원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열심히, 농번기를 위해서. 농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길쌈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많은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그냥 막 던지시는데요? 살아남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2014년도에 서태지도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요? 게이트 플라워즈가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 반갑네요. 정말 영원히 그냥 너무 충만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를 잊어버리기 전에 노래를 들어야죠. 네, 그래서 제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노래인, 잘 자라를 준비했습니다. 네, 듣고 오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비구름 몰려와 흐려져도 거센 바람 창문을 두드린대도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소중한 꿈때 이룬 기회 끝내 사라지고 만돼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기대 그리고 그만큼 안의 기적 다시 보지 못한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게이트 플라워즈 박근홍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그렇지만 평소에 이야기할 때 목소리와는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잘 자라였습니다. 예. 네. 이 노래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잡고 가는데요. 계속 부르다 보면요. 아유, 네. 지겹다. 빨리 끝내. 시간 가라 뭐 이런 시간아 느낌으로. 가라. 좀 오케이 좀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라는 느낌으로 부릅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런 속내가 있었네요. 하지만 새 앨범은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새 앨범 그러면 네. 준비를 하고 계신 거니까 약간의 밑바탕은 나왔겠네요. 밑그림은. 예, 밑그림은 거의 다 그려놨고요. 이제 슬슬 이제 본 그림을 그릴 때가 저희는 이제 본 그림을 슬슬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밑밥을 살짝 던져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느낌은 똑같고요. 일관성 있는 예, 팀. 일관성 있게. 제 목소리가 어디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다만 이번에는 좀 예전보다도 좀 더 약간 발라드 곡들이 발라드는 아니지만 좀 발라드 느낌이 더 나는 네네. 곡들이 또 원래는 제가 게이트 플라워즈 앨범에서 대부분 가사를 쓰는데요. 이번에는 또 저 말고 제 기타 염승식 군이 가사를 다 쓴 노래들이 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뺏겼군요. 아, 그렇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아니, 예, 진짜입니다. 뺏겼습니다. 이분들은 농담이 안 통하는 팀. 아, 그렇죠.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죠. 뵈니까. 고직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앨범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만물이 화창하게 꽃피는 3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실제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걸로. 이번에는 저희 업무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신대철 사장님의 업무 명령인데 3월까지 당장되나? 이거 지켜야 되는 거군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의 마감과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렇죠. 그냥 작업을 하고 있군요. 야. 그렇습니다. 등을 딱딱 밀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게이트 플라워즈의 새로운 음악들을 저희가 빨리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새해.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이트 플라워즈의 노래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앨범은 어떤 앨범 들어볼까요? 두 번째 밴드는요. 네. 좀 이름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실력파로 구성된 네. 모멘시스란 밴드입니다. 모멘시스. 네. 이름부터 좀 독특해요. 예, 본인들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남녀 간의 흔한 사랑보다는 사람의 인생과 행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간혹 박근홍 씨는 이런 멘트를 굉장히 딱딱하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저 읽다가 빵 터지게 되는. 친하시죠, 이분들이랑? 아니에요? 그 눈치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친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드럼 치는 분만. 네. 사실은 이 밴드에 드럼을 치시는 황록구 씨가 저랑 고등학교 때 밴드를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때는 기타를 쳤는데 오. 지금은 드럼으로 굉장히 대성해서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구나. 되는군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악기에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확 바꿔도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기타도 굉장히 잘 쳤는데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나는 기타는 안 되겠다고 그러더니 드럼으로 바꾸더니 역시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재즈 드러머, 또 락 드러머로서 또 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멘시스가 이 합성으로 이루어진 이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모멘트와 오아시스의 합성어 해서 오아시스의 순간? 이런 느낌입니다. 순간의 오아시스? 순간의 오아시스. 그쪽이 맞네. 뭔지 모르겠지만 두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의 사실 리더는 저희 드럼의 황록구 씨가 아니고요. 네. 기타를 치시는 이승재 씨, 동네 형아라는 닉네임으로 자처를 하시는 이 이승재 씨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구성원들이 재즈를 굉장히 깊이 공부하신 역시 또 그런 실력파 밴드입니다. 하지만 재즈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네. 퓨전 재즈에서 팝, 뉴에이지, 또 뉴에이지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팝 인스트루멘탈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복잡한 하지만 네네. 음악은 굉장히 듣기 좋은, 듣기 쉽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론을 내리면 그냥 고급스러운 팝이라고 할까요? 고급스러운 팝.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확 오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모멘세스라는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락밴드 같은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즈가 더해진 퓨전 재즈, 뉴에이지, 다양한 팝이 접목된 그런 음악이라고 하니까 일단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드럼 치시는 황록구 씨가 원래 락 드럼을 좀 하시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음악 전체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음악인데도 드럼 사운드가 좀 강하게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타 치시는 이승재 씨가 어떤 드럼 사운드 강한 걸 좋아해서 일부러 강하게 녹음했다고. 일단 그 주축인 이승재 씨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곡들의 작사 작곡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원맨 밴드의 좀 구성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이 어떤 녹록한 실력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뮤지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익숙한 팀은 아니지만 설명만 딱 들었을 때는 음악이 일단 궁금해졌어요. 어떤 음악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작년 12월에 또 미니 앨범 송스라는 앨범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록된 계절에 흘려보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외로운 시간들이 가끔 흐름을 잊게 하지만 적막한 계절도 쓸쓸한 우리 마음도 흘러가는 구름 속에 우리의 시름을 흘러보내. 내 맘의 고향 같은 과거의 기억들에 가끔 가슴을 쓸어보지만 온전한 것 없는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지나갔던 겨울에 실어보네. 유난히도 반짝이던 계절의 영상이 마치 처음 보는 그림처럼 내 눈에 선명한지 그래도 후회할 것 없지. 우리의 이 삶을 아름다운 이 세상과 그만큼 오래도 버텼으니 누구나 살아가듯 계절이 그러하듯 언제나 그때를 기억하는 것 꿈꿀 수 없던 그 시절의 우리 아픔도 흐르던 이 시간에 흘려보내. 흐르던 이 시간에 흘려보내. 흐르던 이 시간에 영원히 안녕. 와, 음악이 이렇게 편안한 음악이었어요. 네, 와. 거기다가 심지어 네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어떤 인디월드 노래 중에 최초로 2분대. 그렇죠. 네, 빨리 듣고 넘어가시라고. 2분 58초. 네, 빨리 흘려보내시라고. 2분 58초로 구성된 굉장히. 그러네요. 노래 제목처럼 빨리 흘려보내라고. 네, 원래 재즈 곡들이 또 많이 길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네. 반하는 네. 그냥 짧은 노래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재즈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이긴 하지만 이 곡을 딱 들었을 때도 그렇고 딱 재즈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굉장히 포크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원래 항상 네. 말씀하시기를 원래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니면 정말 네.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설명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도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통한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단순해지는. 아, 그렇죠. 네.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멘시스의 음악도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팀의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팀은요. 네. 세 번째니까 세 번째라는 뜻이 들어간 서드스톤이라는 아우, 밴드입니다. 1차 원적. 좋아요, 좋아요. 서드스톤. 네. 이 밴드 3인조 록 밴드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뭐 포크, 블루스, 하드락, 펑크, 펑키, 뉴에이지, 사이키델릭 거의 모든 음악 스타일이 들어있는 네. 어떤 그런 백화점식 앨범을 냈다가요. 네. 리더이신 박상도 씨가 원래는 이 밴드가 정말 블루스 락을 하는 밴드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 인기가 좀 없어서 2011년에 돌연 미국으로 떠납니다. 상처받으셨군요. 그렇죠. 이분은. 상처받고 기타 하나 들고 나는 그냥 이러고 끝내느니 정말 본토에 가서 한번 크게 좀 부딪혀보고 오겠다. 라고 2011년 미국 길을 떠났다가 우연히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흑인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동안의 자신의 한계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찾으러 다녔는데 다시 만나려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스토리의 결말은 대부분 다시 못 만난다잖아요. 만나면 좀 웃겨지잖아요.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못 만나고 오. 하여튼 거기서 이제 대호각성에서 이야. 대호각성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번에 작년 11월에 드디어 3집 앨범을 냈는데요. 네. 역시 아니 정말 대호각성에서 오셔서 그런지 음악이 예전과 음악 스타일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뭔가 답답한 곳이 딱 뚫려 있는 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또 선보이게 됐습니다. 약간 충격요법이 지금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미국 땅에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했는데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딱 마주친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근데 뭐 본인이 난 막혔다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으로 가는 저 같은 상황에서 과감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저 같은 상황에서 네. 저 미국으로 가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고요. 집에 가시겠죠. 집에 가는 텐데 네. 이거는 미국으로 가셔서 음. 정말 자신이 사실 깨달음을 또 우연한 기회로 얻었지만 그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이미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국내 음악씬에서 이름을 알리지 못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돌연 미국으로 갔을 때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번 내가 한다면 되겠지. 이런 그렇죠. 자신감이 있었는데 상실감을 느끼셨겠죠. 근데 어쩌면은 미국에 가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듯한 느낌이 있네요. 와. 사실 이분 기타만 들어도 예. 기타가 막 말을 해요. 뚝뚝. 아, 진짜요? 다 덤벼. 다부터. 다부터 막 이런 네네. 제가 막 진짜 도발을 합니다. 듣는 분들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그 도발을 한번 빠져볼까요? 우리? 응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네. 새 앨범에 수록된 둥지와 새라는 노래입니다. 둥지와 새. 자, 이 노래는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조그만 날개를 달고 있었네
네, 서드스톤의 둥지와 새를 듣고 왔습니다. 기분이 좀 오묘해지네요. 이분들의 음악이. 그렇죠. 사이키델릭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60년대 신중현 선생님이나 네네. 그런 사운드가 생각이 나는 이런 사운드를 또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네네. 근데 저는 진짜 이 앨범이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이나 이런데 뭔가 상을 받아도 하나를 받지 않을까.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앨범에 뭐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한 곡 속에서도 한 장르가 아니라 여러 장르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죠. 묘한 힘이 좀 느껴지네요. 야, 와. 미국이 참 좋나 봐요. 박근홍 씨 한번 가셔야겠네요. 혼자 기타 네. 메고.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서드스톤, 박근홍 씨가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와, 이분들 주목해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세 팀의 음악을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뮤지션을 만나봐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도 연주하면 기타 연주하면은 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한국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주원 씨. 박주원 씨. 네. 박주원 씨는 뭐 유명하죠. 네. 그렇죠. 뭐 일단 스페니시 기타, 집시 음악 이런 네. 쪽으로 뭐 한국 뭐 최고죠. 그렇죠. 독보적입니다. 이분이 뭐 작년 12월에 캡틴이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맞아요. 네, 캡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앨범도 다른 뭐 설명할 거 없이 정말 박주원 씨의 기타 연주가 굉장히 빛나는 어떤 그런 앨범이고요. 일단 2009년 1집 낸 이후에 젊은 거장으로 계속 그냥 뭐 젊은이 아니라 이제 그냥 거장이죠, 거장. 네. 거장으로 평가받으면서 역시 거장의 이름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앨범부터 냈습니다. 박주원 씨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연주자들의 느낌으로는 나이가 어린 편이잖아요. 사실 젊은 피잖아요. 그래서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세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거장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단호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단호적인 줄. 그래서 일단 인지도 면에서나 또 그 전문적인 면에서는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젊은 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거장이란 이름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벌써 이분은 이런 기타 사운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박주원 씨를 불러서 이분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좀 OST나 다른 어떤 분들 가수분들의 어떤 세션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고요. 네네. 또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뭐 스페니쉬 기타 연주자가 박주원 씨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중간에 대중들과의 어떤 소통의 부분에서 박주원 씨는 대중성까지 딱 잡았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아이유 씨와도 함께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유 씨뿐 아니라 뭐 다른 뭐 그렇죠. SBS 드라마 SBS라고 나왔네. S본부. S본부 드라마 돈에 가신 사운드 그쵸. 트랙 같은데 참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꾸준히 활동을 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신 편이다 보니까 또 젊은 감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도 캡틴 앨범 같은 경우도 이분이 스페니시 기타를 치셔서 그런지 어떤 스페인 프로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축구 광이더라고요. 축구 광이라고 뭐 잘 알려졌다고. 네네. 그래서 프로축구팀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프로축구팀 FC 바르셀로나의 팬으로서 네. 어떤 그와 관련된 노래들을 또 쏟아냈는데요. 이번 앨범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뭐 타이틀곡인 캡틴 넘버 7 네. 이란 노래 이 노래 7번 등번호 7번 하면 생각나는 박지성 선수를 노래한 노래라고 합니다. 박지성을 위한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놀랍네요. 진짜 박지성 선수의 현란한 드리블을 연상시키는 현란한 기타 속주? 현란해요. 현란해. 현란한 다른 얘기들 못 가나겠네요. 현란한 손가락의 움직임. 어쨌든 해서 그런 노래를 또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박주원 씨가 재간둥이 같아요. 생각보다 이번도 박씨네요. 그러네요. 박지성, 박주원. 네. 평소의 모습은 굉장히 개구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연주에서는 또 집중력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섹시하죠 정말.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캡틴 넘버 7입니다. 드리블 또 생각나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